준비됐어요?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세종영양평가학원 조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세종영양평가학원의 조성재 강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다시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세종영양평가원의 조성재 강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응시한 민간경력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인사혁신처에서 채용관리과장 등 약 채용 업무만 13년을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전에 안녕하십니까. 세종영양평가학원 조성재 강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응시하는 민간경력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에 오랫동안 근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인사혁신처에서 채용관리과장 등 채용관리 업무만 약 1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이 채용관리과는 현재는 공개채용 1과, 2과, 경력채용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세 개과 업무를 모두 총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민간경력 채용시험은 이 경력채용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현재 있을 때 국가공무원 5급, 7급, 9급, 공채 및 지역인재 7급, 특히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7급 채용 면접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프라임 세종영양평가학원 전임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면접 안내에 대해서는 다소 이른 면이 있지만 미리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면접 시험에 대해서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 진행 방식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면접 응시 대상 인원은 선발 예정인의 약 3배수가 되겠습니다. 즉 선발 예정인 1명인 경우는 면접 응시 대상은 3명이 되고 선발 예정인이 3명인 경우에는 면접 응시 대상이 9명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번 시험은 필기시험에서 약 10배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에서 약 3배수를 압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류심사 3배수 통과하는 게 더 어려운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심사를 잘 준비해서 서류심사에 꼭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면접 문제는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 발표는 한 문제로서 작성 시간은 약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 면접은 경험 및 상문제 각 한 문제씩 2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성 시간은 약 20분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발표보다는 아마 개별 면접 과제 2문제를 20분 만에 작성하기는 여러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면접 시간은 5급인 경우는 50분, 7급의 경우는 35분을 주어집니다. 이 중 개인 발표 약 10분을 제외하면 개별 면접은 약 25분 내지 약 40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접위원은 각 조별 5급은 5명, 7급은 4명으로 아마 구성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 면접 질문은 수험생들이 작성한 개인 발표 자료 및 개별 면접 과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후속 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면접위원들은 면접의 구조화를 위해서 사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질문지는 주어집니다. 다만 후속 질문은 면접위원 진행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조 제3항 각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 5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평가 요소 중에 상해 숫자,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해 숫자가 많은 수험생부터 합격 인원이 결정됩니다. 다만 합격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해 개수를 좀 조절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최종 합격 예정인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차순위 후보자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면접 시험에서 이런 평가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서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반드시 무조건 불합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평정 요소별 확인 역량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자세의 경우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을 좀 보도록 되어 있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은 분석력, 계획관리 능력들을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의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상황인식 판단력 등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의 경우는 조정 능력, 팀워크 지향력을 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경우는 기획력, 전략적 사고력, 갈등 관리 능력, 창의력들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석력, 협상력, 계획관리 능력 등은 직무 영역이라 하고 그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은 공직가치라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가치 중에 국가관은 공무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가치로서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등을 말하는 것이고 공직관은 업무 실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치로서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들을 말합니다. 윤리관은 공무원 개인 수준에서 가져야 할 가치로서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등을 말합니다. 제가 이 2가지 직무 역량하고 공직 가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면접이 이 2가지 직무 역량 내지 공직 가치주에 가지고 면접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직위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혹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다면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주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확인하게 된 뜻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직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직자로서 중시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과 민간기업에서의 경력이 공직생활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는 주로 공직가치를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직가치 내지 직무 역량을 가지고 면접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그 면접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 자세입니다. 면접 자세는 첫 번째, 이번 면접 시험은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공무원답게 생각하고 답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들은 항상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5급은 5명, 7급 4인 중에 공무원이 최소 2명 이상인 경우로 편성될 것입니다. 즉, 그 면접위원 과반수가 공무원이라는 뜻이죠. 저처럼 공무원 출신은 어떻게 습관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 그 면접위원 경우 10년 이상 정책 업무를 수행했으며 또는 나 자신보다 국민을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공무원답게 생각하라, 공무원답게 답변하는 얘기는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사회복지수당 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귀하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당신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여러 지원 방법을 고민해봤지만 아쉽게도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수험생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험생이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수험생의 경우 관련 규정으로 인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경우죠. 여러분들 내용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답변이 훨씬 더 면접을 해서 답변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즉, 첫 번째 답변은 단순히 규정 준수만을 강조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한 반면에 두 번째 답변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답변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답변한 경우 훨씬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다음은 답변 요령입니다. 답변 요령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면접위원의 질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죠. 엉뚱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 죄송하지만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접위원한테 질문을 다시 한다고 해서 예의에 벗어난다.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십니다. 면접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그 말이 좀 어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는 게 좋겠죠. 정확히 알아낸 다음에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접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답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간결하고 주제에 맞게 답변하라는 뜻입니다. 이 면접 시간은 앞에서 주어졌지만 그 5급은 50분, 7급은 35분입니다. 이 면접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앞에 그 개인 발표 10분을 제한하면 5급은 약 40분, 7급은 약 25분 정도 주어진 시간입니다. 특히 그 개별 면접까지인 경험 문제하고 상 문제를 다 질문하게 되면 질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길게 하면 면접위원은 수험생 여러분이 답변하는 내용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두 가지를 예고하고 싶은데 첫 번째 설명을 쫙 하고 나서 두 번째 설명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변할 때 가급적은 첫 번째 뭡니다. 두 번째 뭡니다. 아니면 답이 한 가지인 경우는 답은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결론부터 얘기를 한 후에 후속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면접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고 또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론부터 얘기하는 두 가지 답변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 면접 과정에서 긴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면접위원들이 긴장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제 체험관리과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수험생이 긴장하는 경우는 긴장을 풀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갖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면접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후속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질문을 답변을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질문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핵심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의 우수 합격자를 반드시 걸어내기 위해서 질문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엉뚱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무원이 되면 확인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보수의 경우 금년도에 5급 10호봉의 경우는 월 366만 원이고 7급 5호봉의 경우는 월 231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연간 약 300%의 그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주로 명절 휴가비라든가 정수당, 성과 상여금 등을 계산한 연간 300%의 그 보너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비용을 전부 이런 금액을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봉 경우에 5급 연봉의 경우 5급 10호봉의 경우 약 5,500만 원이 되고 7급 5호봉의 경우는 약 3,5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에서 받는 봉급과 실제 공무원이 받는 봉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면접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의 봉급과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차이가 상당할 텐데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그 경력청 면접, 민간경력자 청 면접 시험 때 5급 사무관 때도 그랬고 과장 때 그 면접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반드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확인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면접에서 여러분들 채용에서 우선순위 뭐냐면 우수한 면접자보다는 덜 우수하지만 오래 근무할 사람들, 가급적 오래 근무할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주로 인간경력자 채용의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고려한 평가 요소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접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준비가 소홀한 수험생입니다. 사전 준비 부족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나 후속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경우 혹은 질문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무관하거나 엉뚱한 상황,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본인의 지원 분야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첫 번째 질문, 지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험생이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럼 후속 질문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상 업무와 관련한 정책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 혹은 통상 업무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이 무엇이며 그 정책의 개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전에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됩니다. 특히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직성이 결여된 수험생입니다. 답변의 일관성이 없고 앞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와 혹은 평소 자신의 성격, 가치관과 달리 답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여러 질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성격, 가치관을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 자신의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바로 들통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과도하게 신중하고 세심한 성격인 수험생이 면접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답변한 경우죠.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면접 한창 진행 중에 지원 업무 질문 시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법령 개정 및 유권 해석 업무를 선호한다고 답변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면접위원은 당연히 수험생의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겠죠. 저도 면접 때 진행해 보면 앞에 답변 내용과 뒤에 내용 답변이 달라졌다. 면접 끝나고 나서 그 면접위원 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수험생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뒤에 가서 이런 답변을 하더라. 그 일관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인 경우에는 종종 과도하게 신중한 경향이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을 꼼꼼하게 비교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기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듯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를 답변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관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 질문이 다른 견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양성, 융통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에서 질문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성 관련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해서 답변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성 관련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이냐면 해당 직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한 경우에 후속 질문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경우에 수험생은 평소 저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편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거는 후속 질문에서 답변 내용을 잘하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질문, 요걸 확인하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집중력과 몰입력이 뛰어난 점을 제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면접위원이 그러면 수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이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비슷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자, 어떤 면에서는 세심한 부분보다 전체 그림이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도 본인이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측면에서 자기 성격을 계속 일관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만 면접위원께서는 전체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건데 계속 세심한 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듯 면접은 면접 답변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냐 그 내용을 파악을 잘해서 답변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잘 안내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저는 채용 분야에서 약 1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학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수험생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면접을 통해서 아까 이 면접은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유지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가치와 직무역량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다수의 면접을 지난 경험과 학원에서의 수업 경험을 통해서 실전과 거의 유사한 후속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 수업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제가 수업에서 질문 예들이 면접에서 나와서 훨씬 더 편하게 답변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맙다는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만약에 저희 학원에 온다면 이렇게 면접에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